왜 땡기라고 그래? 자, 부정적분 봅시다. 우리가 그때 부정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줬고, 부정적분은 원래는 뭐였다고? 미분의 역연산이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분을 반대로 거꾸로 하면 뭐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EX라는 것의 부정적분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은 누구를 미분해야 EX가 됩니까? 라는 말이었었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X제곱을 먼저 떠올리긴 하겠지만 X제곱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2, X제곱 마이너스 3 이런 것들도 역시 미분하면 EX가 됐었지. 그래서 X제곱을 미분하면 EX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X제곱 플러스 C라는 것을 미분하면 EX가 된다. 따라서 EX의 부정적분은 X제곱 플러스 C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그때 중요하게 얘기했었던 것도 미분하고 적분한 것과 적분하고 미분한 것은 그냥 언뜻 보면 같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부정적분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부터 먼저 신경 쓰는 거였지? 대수가 아니라 일단 차수부터. 그래서 3x 4제곱 더하기 2x 제곱 플러스 7 다음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결과를 구해본다면 누구를 미분해야 얘가 될 것인지를 먼저 쓰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가 떨어져서 3이 됐었을 테니까 5분의 3. 그럼 누굴 미분해서 x제곱이 됐었을까를 생각하라고 했었죠. 따라서 x 세제곱 3이 떨어져서 2가 된다는 얘기니까 3분의 2. 그 다음에 7이라는 것은 플러스 7x. 신나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하기 c까지. 그쵸? 그래서 항상 포커스는 요 아이들을 먼저 맞춰주고 개수는 그 다음에 신경 쓰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안정적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얘의 부정적분과 얘의 부정적분을 합친 것이 결국 그 합한 것의 부정적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 부정적분에서 얘기했었던 전반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인테그랄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 dx.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전개를 해서 쫙 이제 x 4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4라는 형태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적분을 해주는 게 원칙상 맞아요. 간혹 가다가 뭐 2x 더하기 3의 7제곱을 적분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다 전개를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법, 원래 정확한 명칭은 이거였었죠. 그것을 역연산하는 그 과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 dx 요거는 이제 풀어줘가지고 x 4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4라는 것을 적분하는 것으로 해결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테그랄 x 4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4 dx인 거니까 결국 x 5제곱에 5분의 1, 그 다음에 x 3제곱에 3 떨어지고 3분의 4 더하기 4x 이렇게 써주시면은 그게 정답이 되는 거겠죠.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저것도 마찬가지지 당연히.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전개부터 먼저 해줘야죠. 그래서 인테그랄 9y제곱 마이너스 4 dy. 이게 y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가 y에 대한 식으로 써주고 여기가 x에 대한 뭐 dx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럼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문제를 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똑같은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테그랄 9x제곱 마이너스 4 dx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줘도 됐었던 부분이지, 그치? 자,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얘는 y 세제곱이 있었을 거예요. 3 떨어져서 9가 됐다는 거니까 3y 세제곱이었나 보지. 마이너스 4y 더하기 c라고 써주시면 그게 2번 문제 정답이다.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응,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자,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서 뺄 거야. 무엇을? 아래에다 쓸게. 인테그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dx라는 거지. 그럼 당연히 같은 부분은 서로 빼지고 가운데 있는 녀석만 남겠죠. 따라서 인테그랄 4x dx라고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2x제곱 플러스 c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맞죠? 좀씩 하다 보니까 요령이 좀 생기나? 자, 마지막 4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건 좀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3차 정도쯤은 여러분들이 전개 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x 더하기 1이랑 x 마이너스 1이랑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해도 괜찮고, 너네들이 편한 대로 전개를 하세요. 나는 이 두 번째가 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요걸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를 적분을 하겠다. 그럼 당연히 뭐가 됩니까? x 4제곱에 4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x 세제곱에 3분의 1, 그 다음 빼기 x 제곱에 2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x 더하기 c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항상 요거 먼저 쓰면 그 다음에 쓸 것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거 먼저 쓰면 그 다음에 쓸 것이. 이해됐죠? 그렇지 않고 한 번에 자꾸 이렇게 건방지게 문제 풀고 그러면 자꾸 틀립니다. 자꾸. 그래서 그런 것들 절대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잘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표현 바꾸기 잠깐 한번 같이 보고 올게요. 자, 1번이든 2번이든 결국 얘네들을 풀 때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통분부터 먼저 좀 해주고 싶다는 생각 드시죠, 그쵸? 그래서 인테그랄 x 플러스 1분의 x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먼저 바꿔주고 싶고, 이 아이는 그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빼기 x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써서 적분해 주시면 답 나오겠다. 그 다음 2번 요것도 혹시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것이 좀 그 인수분해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거 인수분해 못해가지고 틀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 빼기 x제곱이라고 바꿔놓고 이 부분은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분모에 있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랑 서로 약분이 짝짝되고 이 친구만 남습니다. 즉 첫 번째는 문제랑 두 번째는 문제랑 결국 결과값은 같겠죠. 이해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2번. 자, 여기 있는 이 표현을 좀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됐었어요.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dx분의 d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저번 내가 저번 시간 맞죠? 저번 시간에 이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미분하고 적분하고 미분하고 할 때 그때 타이밍에 말씀드렸죠. dx분의 dy라는 것은 x의 찰나의 변화량에 따른 y의 찰나의 변화량의 비율, 즉 한마디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뜻해요. 근데 얘는 경계가 어떻게 나뉘어진다고 했었어요? 이 dx랑 dy를 분수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얘랑 y로 묶인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dx분의 dy라는 것은 dx분의 d 하고서 y가 옆에 붙은 형태예요. 얘의 의미가 x에 따른 무언가의 변화율, 즉 한마디로 얘를 어떤 대상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표현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대상이 오른쪽에 써져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fx 더하기 gx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한마디로 fx 더하기 gx를 미분한 것은 2다. 이렇게 표현된 거랑 똑같은 거야. 즉 다시 바꿔 말하면 f'x 더하기 g'x는 2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의 해석만 잘 하실 수 있으면 뭔데 꼭 이렇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국 fx 더하기 gx랑 fx 곱하기 gx라는 이 두 i의 계산 결과를 이용해서 fx랑 gx를 유추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f'x랑 g'x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프라임에 대한 식을 바로 쓰기보다는 그냥 이 상태에서 좀 버티는 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f 더하기 g 이 i는 미분했을 때 2가 된다고 했잖아. 뭐라는 얘기예요? 그럼 f 더하기 g가 2x 더하기
C라는 얘기지, 그치? 그런데 F0가 마이너스 1이고 G0가 마이너스 4래요. 자, 그러면 내가 당연히 여기에다가 각각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가 얼마? 얼마? 마이너스 1, 얼마? 마이너스 4. 요거는 C. 0 대입했으니까 C. 따라서 여기서 C는 무엇일 것이다? 마이너스 5일 것이다. 아하, 이 친구는 마이너스 5가 되네. 하나 정보 확인했죠, 그쵸? 자, 두 번째 거. F 곱하기 G는 어때요? 얘를 미분해서 저게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뭔데? 그래서 보통 이제 C가 이렇게 여러 개가 써지면은 C1, C2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C2는 어떤 값을 갖습니까? 자, 여기다 또 똑같이 0 대입하시면 되잖아. 얼마? 4. 그럼 요거는 C2. 그러니까 C2는 얼마? 4다. 그래서 요것도 지우고 플러스 4. 자, 그럼 결국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x-1, x-4. 따라서 한 놈은 x-1이고 한 놈은 x-4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지금 f0가 마이너스 1이고 g0가 마이너스 4니까 당연히 누가 f고 누가 g겠어? 얘가 f고 얘가 g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넘어가자. 딱히 뭐 볼 거는 없니? 다시 3번 보자. 자, f'x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fx를 추론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f'x,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어떤 값을 갖는데요? 3x제곱. 그럼 당연히 fx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겠어? 아니야. 이거 그래서 한 번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2분의 3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위험한 겁니다. 자, 항상 이거 적분할 때는 일단 뭐부터 완성하라고? x 세제곱부터 먼저 완성하세요. 3이 떨어져서 3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냥 얘 자체야. 더하기 10.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한 익숙해질 때까지 어느 정도쯤이냐면 한 문제수 기준으로 한 적어도 100에서 200문제 정도쯤 풀 때까지는 계속 이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는 이거 딱 보자마자 바로 x 세제곱 떠오르지. 당연히 없네. 예를 들어 야 이런 것들 적분하라 그러면 당연히 5분의 x 5제곱 더하기 3분의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 이렇게 그냥 바로 나와요. 나는 저거 적분하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그만한 연습이 필요해.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자꾸 서둘러서만 하려고 하기보단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좋아. 자, 아래 있는 거는 어떻게? 이것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근데 결국엔 지금 그게 일단 지금 왜 이렇게 기침이 나? 잠시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당연히 이 fx는 연속성이 보장되는 거지, 그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f0가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저 위에다가 대입한 그 결과가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즉 한마디로 우리가 요 위에 있는 i는 이 친구고 밑에 있는 걸 내가 아직 안 썼네. 그럼 이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이건 c1이라고 하고 이건 c2라고 하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잖아. 그럼 요 위에다가 대입한 0을 대입한 그 결과가 얼마라고 했죠?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c2라는 것은 뭐가 되겠어? 이건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어디? x는 1이라는 곳에서 1 대입해봐.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얘는 1이 나오죠. 1 그치?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1을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죠. 그래서 여기 C2가 그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1을 대입했는데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건 C2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럼 지금 F2를 구하라는 것은 결국 여기다가 2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여기 4, 요건 2 하니까 요건 6, 에다가 3 빼니까 답은 3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예제 3번 보겠습니다.
다항함수 fx와 그 부정적분 라지 fx에 대하여 라지 fx는 x 곱하기 fx 더하기 2x 세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1. 일단 이 라지 fx라는 것은 fx보다 이 차수가 1만큼 더 큰 아이일 것이고요. 그렇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역시 fx에다가 x를 곱했으니까 차수가 1만큼 더 높아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시나리오는 총 3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2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일단 이 fx라는 것이 왼쪽에 있는 라지 fx라는 것이 3차가 된 거예요. 3차. 지금 한마디로 fx가 몇 차? 2차인 거지. 그래서 좌변은 3차고 그다음 우측에 있는 것은 그거를 미분한 fx 2차에다가 x를 곱했으니까 저 왼쪽에서도 3차가 나오지, 그치? 근데 오른쪽에도 2x 세제곱 있으니까 여기서도 3차가 있지. 이 3차와 3차의 콜라보 해가지고 이렇게 왼쪽에 3차식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였을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사례. 그럼 두 번째, fx가 2차보다 더 큰 거야. 2차보다 더 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3차, 4차 이렇게 된다 생각해보자. 4차라고 생각해볼까? 그럼 라지 fx는 그럼 몇 차겠어? 5차겠지, 그치? 그 오른쪽에 보면은 fx에다가 x를 곱한 거니까 얘 역시도 5차야. 맞아요? 그 다음 오른쪽에는 이제 2x 세제곱하니까 3차. 결국 5차씩 5차씩 똑같이 나왔잖아, 그치? 맞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fx가 그럼 2차식보다 더 작은 경우는 어떨까? 뭐 예를 들어 1차식 같은 거. 그럼 라지 fx는 몇 차? 2차. 그 다음에 fx에다 x 곱한 거 몇 차? 2차. 근데 오른쪽에는 2x 세제곱하니까 몇 차? 3차. 그럼 이거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아까 세 가지가 있을 거야? 아니다. 이 상황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겠다라고 했었던 것은 그 세 번째 상황을 배제하고 난다면 우리가 두 가지만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정을 해드렸던 겁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총 세 가지가 존재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혹은 한 가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 다 존재할 수도 있고요. 자, 지금 그러면은 얘가 2차식일 때랑 2차식보다 더 클 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 그러면 일단 2차식보다 더 큰 상황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보자. 왜? 얘가 딱 봐도 아닐 것 같거든. 물론 내 예측이 틀렸을 수도 있고요. 자, fx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3차 한번 예를 들어볼게. 3차라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a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 아이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라지 fx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4분의 a x 4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써져 있는 녀석이었을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아이의 최고차 항의 개수는 4분의 a가 됩니다. 맞죠? 근데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른쪽에서 4차 항을 만드는 것은 fx에다가 x를 곱한 녀석입니다. 즉 여기다가 x를 곱한 녀석이라고. 그러면 x 곱하기 fx라는 녀석의 4차항은 어떻게 생겼냐면 ax 4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저 뒤에는 4차항이 더 이상 없잖아. 그럼 4차항과 4차항이 서로 같아야지만 그 둘이 서로 똑같아질 수 있지 않겠어? 그럼 얘랑 얘랑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4분의 a랑 a랑 서로 같으려면 a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야, 그럼 a가 0이면 얘가 무슨 3차 항이 될 수 있어? 이거 3차식이야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3차식이면 그리고 4차식, 5차식 그 이상이라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겠구나. 즉 그럴 리가 있다 없다? 없다. 모순이 되니까 없겠지.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혹시 있어요? 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3차 이상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겠고, 그럼 당연히 우리는 fx가 이젠 나머지 후보 뭐밖에 없어? 2차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면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조금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상황은 똑같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라지 fx 생각해보면은 반드시 이거는 x 세제곱 되면 되고 3분의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플러스 블라블라. 그 다음에 x 곱하기 fx는 또 마찬가지야. 여기다 x 곱하는 거니까 ax 세제곱 하고서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나왔겠지. 또 똑같으려면 이게 a는 또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문제 발생하는 거 아닌가? 아니야. 이 오른쪽에 또 뭐가 있어요?
2x 세제곱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더하기 뭘 할 거냐면 2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뭐 이런 아이들을 할 거예요. 이 뒷부분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패스할게. 그럼 결국엔 얘랑 똑같다는 거잖아. 즉 3분의 a랑 a 플러스 2가 서로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a는 3a 플러스 6이 되니까 결국 a의 값은 마이너스 2a가 6인 거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계산이 된다. 요 상황은 존재할 수 있겠구나.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해했어? 아까의 상황들과 좀 다르잖아요. 얘가 개입을 하게 되니까. a랑 3분의 a랑 같은 게 아니라 a 더하기 2랑 3분의 a랑 같은 거니까. 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를 채운 거야 우리는.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쭉 다시 이 fx라는 것이 3x제곱 플러스 이번에 여기 이제 ax 더하기 b 이렇게 써놓고서 라지 fx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저기 x 곱하기 fx 부분 쓰고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쓰고 f1이 0이다라는 거 고려해 주신다면 b랑 c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식들이 튀어나오겠지. 한번 쭉 문제 풀어보자. 대충 이 정도쯤 플랜 세워놓고 진행해 보자고. 이것도 지워놓고. 자 그럼 fx가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 그럼 라지 fx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일 텐데 이게 지금 뭐랑 똑같다고? x에다가 fx를 곱한 그럼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또 또 2x 뭐라고? 마이너스 3x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또 플러스 1. 쓱 계산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a 빼기 1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그게 얘랑 똑같다고. 맞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거 하나 고려 안 하고 왔다. 이거는 문자 하나 줄여가지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f1이 얼마라고 했죠? 0.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해 보시면 얼마예요 이거? 마이너스 3 플러스 a 더하기 b. 따라서 이제 b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얘가 0인 거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a 더하기 b 그게 0인 거니까 b라는 것을 3 빼기 a라고 줄여서 쓸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냥 여기다 바로 바꾸자. b라는 것 대신 3 빼기 a라고. 자, 그리고 맞춰봐봐. 결국 뭐예요?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2분의 a는 a 빼기 1. a는 얼마? 2. 하나 나왔고요. 그럼 a가 2였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 부분이 채워지겠죠? 그렇죠? 요거. 그럼 얼마야? x. 실제로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b. 똑같이 b 써져 있네. 당연히 얘는 그럼 뭐 a가 아까 2였으니까 x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1. 그럼 c의 값은 얼마? 1. 그래서 다 완성됐다. 함수 fx. 근데 뭐 c는 사실 구할 필요도 없었네. a만 나왔으면 끝나는 거니까. 함수 fx를 구하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2 대입하니까 플러스 1 해서 이제 완성시킬 수 있겠다. 맞죠? 그냥 계속 비교법만 쓰면 되는 거잖아. 갑자기 분위기 수상 문제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표현 바꾸기라든지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게 생긴 문제들인 겁니다. 자, 그리고 3-3번 문제 볼게요. 뭔가 좀 익숙한 모양이다 이거. 그치? 이런 모양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뭐였었죠? 우리 뭐 구했었지?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 이거 f 프라임 x 구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랬었잖아, 그치? 근데
너무 또 그렇게 우리가 무턱대고 진행하면 또 안 되니까 왜 이 문제에서 우리가 f'x가 필요한지 그걸 잠깐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f10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f10을 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fx가 무엇인지를 알거나 아니면 fx를 구할 수 있는 뭔가를 알거나. fx를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구할 수가 있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을 가지고 딱히 가능성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fx를 구할 수 있는 형태, 뭐를 구해야겠다? f'x를 구해야겠다. 따라서 f'x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적분을 구하고 적분상수 구해낸 다음에 그럼 거기다 10을 대입해서 f10을 구하면 되겠네, 그치? 자, 이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거는 뭐 우리 저 미분 공부했었을 때 나왔었던 그 문제를 복습한다라고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서도 이런 문제 나왔잖아요, 그치? 유형 5이었구나. 유형 5에서도 이제 이 문제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월금 수업이신 분들은 금요일에 하는 수업에서 이제 이 문제를 또 다시 마주할 겁니다.
아직까지도 구해보서 이렇게 끙끙거리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아 큰일 났네. 아 참. 더 굴려야 되겠구나. 야 수토방 다 푸는데 월급만 뭐야? 어? 수토방이 왜 다 풀었는지 알아? 쟤네 요즘 각성했어. 이게 아니지. 너희들도 이번 일요일에 이거잖아. 물약 한 번 마시고 이제 각성하십시오. 그러면 아 얘는 너무 놀랄 정도로 좀 달라서 내가 좀 적응이 안 되거든 수토방. 그거에 저 봐봐 저 학부 여기가 지금 둘둘씩 모여가지고 지금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쟤네 원래 저런 거 좋아하는 거 적응이 안 되네 아직. 손가락질. 너무 좋아 진짜. 떠드리고 가야겠어. 미안해서 손을 닫을 수가 없네. 여기 x는 0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항상 주니까 그렇지 플러스 이거 그러면 x가 그러면 이게 리미트 x가 0 플러스 x가 이거지 빼기 x라고 쓸 수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0 플러스 h 되잖아 0을 더하면 그럼 순전히 뭐 근데 이게 이잖아. 그러면 프라임 x가 2니까 여기서 x는 2x 플러스 2잖아. 여기 그냥 0하고 그러면은 f는 0이 더하는데 f는 f 1 플러스 f 0 마이너스 2 테이프 지금 0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fx는 2x 막 갈라요. 저번 시간 영상은 언제 올라오죠? 내가 어제 오늘 안 눌러놨나 봐. 올려놓을게. 오늘 올려놓을게. 수업 끝나고.
자, 다들 올출됐어요? 자, 그럼 같이 봅시다. 자, f'x를 나타내는 식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 x라고 식을 쓸 수가 있죠. 맞아요? 자, 이때 이 fx 플러스 h라는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바꾸라고 했어? 불러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 X 더하기 F H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뭐? 2 2 끝이야? 이 식이거든요. 응. 자, 그걸 이제 빼기 이제 fx 그걸 h로 나눠주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fx 서로 이렇게 쓱 없어질 것이고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h 플러스 2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양은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어떤 모양이랑 되게 비슷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 a 요런 모양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모양을 최대한 이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h라는 부분이 h라고만 적혀있는 걸로 미뤄봤을 때 아하, a는 얼마였을 것이다? a는 0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0 플러스 h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라고요. 그냥 h가 아니라. 그럼 당연히 여기에 지금 빼기 뭐가 적혀있어야 돼? 빼기 f2가 빼기 f0이 적혀있어야 할 자리인데 지금 더하기 2가 적혀있단 말이야. 뭔가 좀 아쉽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일단 첫 번째 여기 0을 각각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f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2. 따라서 f0은 얼마?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 플러스 2라는 부분을 마이너스 f0이라고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f0이라는 게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맞나? 네,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리고 그냥 이거는 약간 좀 야매, 꼼수라고도 했었는데 얘가 지금 0으로 가까이 가죠, 분모. 봐봐. 얘가 지금 0으로 가까이 가지. 그럼 당연히 분자는 어디로 가까이 가야 했겠어? 0으로 가까이 가야 했겠지. 따라서 f0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라는 것으로 수렴해야만 했었을 거야, 그치? 따라서 여기 있는 이 2라는 자리를 우리가 f0이라고 써도 되겠다, 그치? 혹은 이 친구는 어디로 가? f0으로 가까이 가지. 그럼 f0 빼기 f0이 써져 있었어야 이 분자 부분도 0으로 갔었을 것이다 하면서 그냥 이 자리에 마이너스 f0이 들어가야 애초에 그냥 운명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야,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0 대입하고 f0이 마이너스 2라는 거 체크하고 플러스 2라는 건 얘는 사실 마이너스 f0이라고 써도 괜찮지 않을까라고서 타협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해나갔었던 거지. 사실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 풀 때는 뭐 저기는 f0 플러스 h 빼기 f0이라고 써줄 운명인데 뭘 하면서 그냥 쉽게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효율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좋죠. 어쨌든 그래서 이 결과가 뭐라고?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f 프라임 0, 그치? 자, 근데 이 f 프라임 0이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2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f 프라임 x가 무조건 2라는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나 보다. 자, 그럼 f 프라임 x가 2라는 상수함수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우리는 fx가 뭐일 것이다? 얘는 이제 2x 플러스 c라는 형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f0가 뭐라는 걸 알아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잖아. 따라서 여기 이 c라는 부분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따라서 2x 마이너스 c, 2x 마이너스 2라는 것이 fx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f10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 여기 x에다 10을 대입하면 되니 당연히 답은 18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적분이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 원래는 여러분들 이 정적분을 공부하기 이전에 정적분의 탄생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이 정적분의 탄생 배경이 원래는 이 앞에 나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구분 구적법이라는 개념으로 나왔었던 개념인데 이게 아무래도 좀 애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었나 봐. 그래서 얘를 이제 삭제를 시켰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삭제라기보다는 미적분을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적분이라는 것은 미분과 적분의 좀 더 심화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넣으면은 애들이 징징거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쪽으로 싹 뺐다고. 근데 정적분의 탄생 배경과 정적분의 원래 본래의 그 정의, 그러니까 얘의 유래 이런 것들을 안 배우고 어떻게 정적분을 공부를 하냐?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배우는 정적분은 조금 그 느낌 자체가 수박 겉핥기식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 정적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감이 안 잡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내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예전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밑그림 위에다가 그 종이나 아니면 잡지 같은 거 딱딱 뜯어가지고 여기다 탁탁탁탁 뭐 풀로 막 붙여가지고 뭐 했었던 모자이크 뭐 이런 미술 시간에 하지 않았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쵸? 여기다 딱풀 막 발라가지고 잡지 뜯어 붙이고 막 다 하고 나면 뭐 손에 막 뭐 종이 쪽에 막 다 붙어가지고 뭐 손 닦고 그랬었던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시죠? 나는 그랬었던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한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식으로 종이 쪼가리를 조금씩 뜯어가지고 여기다 딱딱딱딱 빈틈없이 이어서 붙였을 때 그때 그 넓이는 내가 사용한 그 종이의 넓이와 뭐 사실상 거의 근사하겠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얼마나 이게 정밀하게 빈틈없이 붙일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그럴 것 같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러한 느낌으로 전부 다 이걸 이렇게 쪼개가지고 탁 쪼개서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 네모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쪼개가지고 얘를 이제 다 가득 채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파란색 네모와 그 다음에 나 지금 내부에다가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좀 삐져나온 부분이 있네. 얘네들 좀 지우자. 네모 좀 지울게. 적당히 타협하고 좀 정강을 그릴 거겠다. 이렇게 이 선 바깥으로 삐져나온 부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이 빨간색 네모까지. 얘네들 다 포함하고 이렇게 선 바깥으로 삐져나온 부분까지 다 포함하는 즉 이 영역을 바깥에서 품고 있는 즉 빨간색 네모를 다 모아보면은 이 영역을 바깥에서 이렇게 품고 있는 파란색 네모를 다 모아보면 이 테두리 안에 품겨있는 그 아이로 내가 파란색 네모랑 빨간색 네모를 다 그려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당연히 이 실제 넓이는 파란색 네모의 넓이의 합과 빨간색 네모의 넓이의 합 사이 어디쯤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내가 얘의 실제 넓이를 상당히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다. 근데 이때 이 네모 조각의 넓이가 더 크면 클수록 그것이 더 정교할 것 같아요. 더 작으면 작을수록 그게 더 정교할 것 같아요. 더 작으면 작을수록 그게 더 정교할 것 같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구분구적법의 기초 모델, 아이디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들을 아주 짜잘짜잘하게 다다다다다다다다 쪼개서 그 쪼갠 것들을 모두 다 누적 합을 한 것으로부터 이 넓이를 구하기 애매한 것들의 그러한 넓이들을 근사적으로 유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도형들이 아니라 함수로 좀 넘어가서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함수랑 x축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라는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 상황은 분명히 이번 좀 기준을 달리 잡을게. 왼쪽에 있는 그 곡선 위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잡고서 막대 그래프 그리듯이 네모 막대기를 이런 식으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려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하는 나무 막대기, 빨간색 나무 막대기 를 기준으로 보면 결국엔 이 빨간색 나무 막대기의 총합이든 파란색 나무 막대기의 총합이든 그들의 이 나무 막대기의 넓이의 총합은 이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랑 상당히 유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누가 더 큰지는 우리가 사실 모르기 때문에 뭐 대소관계를 나눌 수는 없지만 파란색의 누적합이든 빨간색의 누적합이든 어쨌든 그들의 누적합으로서 우리는 요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아이디어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때 이 네모 조각의 크기는 이 너비는 좁으면 좁을수록 더 정교하겠어요? 넓으면 넓을수록 더 정교하겠어요? 좁으면 좁을수록 더 정교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A라고 놓고 여기 있는 부분을 B라고 놓고 이 함수를 y는 fx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린 이 파란색 나무 막대기를 먼저 기준으로 놓고 볼게. 이 파란색 나무 막대기는 요 가로의 길이가 A랑 B라는 것을 이 모두 내가 N개의 막대기를 나열해 놨다고 할게요. N등분을 해서 이 하나의 가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B 빼기 A라는 것을 뭐로 나눈? N으로 나눈 것이 요 하나의 가로의 길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 곱하기 높이 높이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뭘 좀 빌려서 쓰면 되나? 함수값 그치? 함수값을 빌려서 쓰면 돼. 자 처음 것은 A라는 곳에서의 함수값이 높이였었어요. 그래서 FA 자 두 번째 녀석은요 마찬가지로 N분의 B-A 곱하기 FA에다가 자 봐봐 이번엔 여기에서의 높이가 함수값이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A에다가 얼마를 더한 N분의 B-A를 하나를 더 더한 곳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취한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N분의 B-A 맞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세 번째는요 N분의 B-A 곱하기 FA 플러스 N분의 B-A의 2배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짓을 계속 N번 반복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를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개를 더한다고 지금? N개 K는 1부터 N까지 자 무엇을? 자 얘는 고정되어 있지 그치? F도 고정되어 있어요. 심지어 A도 고정되어 있다. 근데 얘네만 지금 하나, 둘, 셋, 넷 개수가 하나씩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N분의 B-A 곱하기 F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1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맞나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보기가 불편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되어서 얘를 차라리 K라고 바꿔서 쓰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0부터 N-1까지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게 보다 더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아요? 빨간색 부분은 어떤지 볼까요? 빨간색 부분. 빨간색 부분은 마찬가지로 역시 가로의 길이는 얘랑 똑같아요. 그쵸? 근데 이 세로의 길이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을 높이로 취한다고 했잖아. 그치?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을 높이로 취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얘가 첫 번째 나무 도박이야. 두 번째는 얘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점점점에서 n번째까지 가면은 결국 n분의 b-a 곱하기 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n으로 써질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맞아? 자 그러면 빨간색은 당연히 어떻게 써지겠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가 되겠죠? 얘는 한 칸씩 더 밀렸으니까
n분의 b-a 하고서 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라고 써질 거라고. 근데 너무 이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일단 그냥 잘 따라오기만 하면 돼. 자, 이때 이 파란색이든 이 빨간색이든 결국엔 이 나무도막의 그 하나의 크기가, 즉 이 가로의 너비가 어떠면 어떨수록 우리는 이게 더 정교하게 이 안에 있는 넓이, 즉 S랑 근사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 작으면 작을수록. 그렇다는 것은 얘네들을 뭐 내가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도막낸 그 n이라는 그 n개의 도막, 이 도막의 개수를 어떻게 하면 할수록 얘가 더 S에 근사하겠어? 더 늘리면 늘릴수록, 그치? n의 값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얼마만큼? 무한정 커지면 커질수록, 즉 앞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붙인다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간다라는 걸 붙여준다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간다라는 걸 붙여준다면 그들의 값은 전부 다 뭐랑 똑같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 s랑 똑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이론상 그렇잖아. 우리 지금 여기에서 그 행동한 거 아니야. 맞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다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자 봐봐, 리미트 시그마 무한히 더한다. 무엇을? 가로 곱하기 함수값을, 너비 곱하기 함수값을 무한히 잘게 쪼개서 더하면 그것이 넓이가 된다 라는 이 적분의 가장, 정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와 맥락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분은 아주 찰나의 순간의 변화 u를 기록한 것이라면 이 적분은 아주 찰나의 그 막대기의 넓이를 모두 다 더해서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으로 의미를 해석해 주시면 돼요. 기하학적인 의미가 이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의 그 수투의 수준에서는 어떻게 학습하면 되냐면, 이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하기로 약속했냐면, 그냥 약속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약속. 이거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합니다. 약속이에요, 이거는. 자, 다시 리미트 시그마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할게. 너무 지저분하고 길잖아. 매번 이렇게 써내려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는 사실상 인테그랄로, 그 다음에 이 a부터 b까지는 여기 있는 요 구간으로, 그 다음에 fx라는 것은 요걸로, dx라는 건 찰나의 x의 변화량이니까 가로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한히 누적해서 더한다. a부터 b까지 함수값과 그 너비를 곱한 결과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해가 돼요? 자, 다시 무한히 더한다. 리미트 시그마 a부터 b까지 그 구간을 누구를? fx라는 것을 뭐랑 곱한 것을? dx랑 곱한 것을. 그럼 dx랑 fx랑 곱한 것은 이 그림상에서 뭘 지칭하는 거야? 막대 하나의 넓이. 그리고 a부터 b까지 무한히 더한다. 이 모든 막대기를 무한히 더한다. a부터 b라는 구간 사이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번 이 계산들을 해왔었어요. 매번.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잠깐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미분의 역연산으로 놀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부적적분이라는 얘기도 없었겠지? 미분의 역연산으로 놀고 있었던 그 식과 이 계산 과정에서 나온 그 결과랑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 뭔가 연구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게 상당히 혁신적인 발견이어서 그 여러분들 각각의 그 학문마다 엄청나게 중요한 그 뼈대가 될 수 있고 그 학문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정말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그러한 정리를 그 과목에서, 그 학문에서의 기본 정리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 이 정적분과,
즉 우리가 진짜 생판 무식하게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진짜 리미트 시그마 이런 것들 일일이 다 계산했었던 그래야만 했었던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 쉽게 우리가 미분하면서 장난치고 그 미분의 역연산이 하면서 장난치고 했었던 그러한 그 어떤 식과 연관이 있다는 걸 발견해서 이러한 계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확장성이 커졌다고. 이 적분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미분과 적분이 서로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한마디로 그 뭔가 교두보가 마련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혁신적인 일이었었고, 그것을 우리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뭐냐면 다음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인 라지 fx에다가 b를 대입한 것에서 a를 대입한 것을 빼는 것으로.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러한 계산들을 일일이 다 해서 그 적분값을 구해냈었어야 했는데, 적분값이라고 하는 게 넓이를 구해냈었어야 했는데,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인해서 얘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 얘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음으로써 리미트 시그마 하는 이러한 이 급수라고 부르거든요. 이 급수의 계산을 일일이 안 해도 되는 정말 혁명과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것은 이러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뭐만 하면 된다? 얘의 부정적분에다가 b를 대입한 것에서 a를 대입한 걸 빼면 이 계산 결과가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증명 과정이 여러분들 이 책에 몇 페이지냐면 246페이지에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부터 248페이지까지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그냥 쓱 살펴만 봐도 돼. 이런 것들을 증명까지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여기서 뭐는 중요하다? 원래 이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일일이 다 더해서 계산을 해야만 했었는데, 얘와 우리가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불렀었던 부정적분 사이의 관계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246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정리된 그 증명 과정을 바탕으로 부정적분을 이용해 매우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에 넓이를 구할 때는 뭐만 해도 충분하다. 부정적분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b 대 a 대 그들의 차를 계산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혹시 메모 필요하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 너네가 나중에 미적분을 공부를 할 때 지금 이 얘기 똑같이 반복할 거예요. 미리 들어본다고 생각하고 학습하십시오. 그럼 나중에 이제 적분 공부가 굉장히 편해질 거야. 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것을 0부터 2라는 곳까지 내가 넓이를 구해보고 싶다라고 할게요. 이 넓이를.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n등분을 내. 이렇게 n등분을 내. 그래서 이 나무 막대기의 넓이를 몽땅 다 표시를 합니다. 자, 그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 일단 첫 번째, 2라는 것을 뭐로 나눠요? n으로 나눠요. 이게 이 하나의 너비야. 그 다음 거기다 곱할 거야. 무엇을? x제곱이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누구야? n분의 2라는 것을 제곱합니다. 그럼 끝이죠 이게? n분의 2의 제곱? 이거랑 이거랑 곱한 것이 바로 이 사각형의 넓이잖아요. 그치? 맞죠? 다음 두 번째, 역시 n분의 2에다가 곱합니다. 무엇을? 이번에는 두 칸 간 이 i에서의 함수값이야. 그럼 n분의 2 곱하기 2, 즉 4의 제곱 점점점 해서 이제 어디까지? n분의 2 곱하기 n분의 2 곱하기 n까지의 제곱. 자, 그럼 이거를 내가 시그마를 이용해 표현을 해볼까? 자, 시그마를 이용해 표현을 해본다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2, 그 다음 요거는요 n분의 2 곱하기 1, n분의 2 곱하기 2, n분의 2 곱하기 n. 그럼 n분의 2k의
제곱. 이걸 표현하면 이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는 S랑 이 파란색 그 사각형의 넓이가 서로 굉장히 근사해서 사실상 같은 값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내버려야 돼요. 최대한 많이 무한정 쪼개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하나하나의 넓이가 작아지면서 근사값이 상당히 정밀해지겠지. 사실상 똑같아지도록.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계산을 해야 돼. 계산해보자. 자, 여기는 지금 k라는 그 변수가 중요해요. n은 다 필요 없어. 바깥으로 빼.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은 무한으로 가까이 간다. n 세제곱분의 1. 그 다음 여기 2랑 2의 제곱. 이것도 8이 되죠. 그쵸? 여기도 8이라고 그냥 써놓고 오직 여기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만 남기자. 그럼 너네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있잖아. 이거 뭔데? 이게 뭐였어 이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 요거 갖다 붙여놓자. 어떻게? n 세제곱분의 8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까이 간다. 계산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우린 최고차 항등만 맞짱 뜨면 되잖아요. 그치? n 세제곱 요거는 2n 세제곱에다가 8 곱한 거. 그러면 16 6 그러면 3분의 8 3분의 8이 정답이네. 맞아요?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오잖아. 응. 그래서 얘는 최종 답이 3분의 8이 됩니다. 맞죠? 원래는 이렇게 계산을 했어야 해. 우리가 그 혁신적인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연구하기 전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다? 이 짓을 하면 됐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되게 좀 기발하고 재밌는 어떤 계산 과정이었죠. 그렇죠? 와, 우리가 지금 여기 0부터 2까지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이렇게 구해낼 수 있구나. 신기하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식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 아니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건 신기함을 넘어서 짜증나서 패버리고 싶겠죠. 그렇죠? 우리가 매번 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이것을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도 충분하게 되었다? 일단 얘를 어떻게 한다? 얘를 어떻게 한다? 적분한다. 그럼 뭐가 돼? 3분의 1 x 세제곱. 그쵸? 자, 여기에다가 무엇을 대입한 것에서 2를 대입한 것에서 무엇을 대입한 걸? 0을 대입한 걸 어떻게 한다? 뺀다. 자, 2 한번 대입해봐. 뭐가 나옵니까? 3분의 8 빼기 3분의 0 얼마? 3분의 8 어때? 다들 그냥 기절초풍할 만하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원래 이 짓 해가지고 이걸 간신히 구해냈었는데 이제 이 정리를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이 짓만 하면 된다. 얼마나 혁신 같은 일이냔 말이야. 얼마나 깜짝 놀랬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이름까지 붙이게 됐었던 거야. 정말 놀라운 일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도형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미분의 역연산을 할 수만 있으면 적분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 전까지는 우리가 리미트 시그마, 특히나 시그마를 정리할 수 있는 아이들에 한해서만 가능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는 이 3차까지밖에 모르잖아. 그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무리 해봤자 3차 함수를 적분하는 것까지밖에 못해. 뭐 삼각함수든 지수함수든 로그함수 이거 적분이 뭔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되지. 그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는 못 구해.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렇게만 했었는데 이젠 미분의 역연산을 할 수만 있으면, 즉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야 라고 대답하는 모든 함수들은 싹 다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함수에 편입이 되게 되었다. 엄청나게 간편하면서도 확장성이 높아졌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적분이라는 그 개념과 그 다음에 그 정리를 바탕으로 왜 우리가 이 계산을 안 하고 이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젠 좀 느낌이 오시죠. 근데 이 내용을 싹 빼놓고 갑자기 느닷없이 야 적분한 다음에 거기다 B 대입하고 A 대입한 걸 빼면은 그게 넓이가 나오는데 왜? 그냥 그렇대 하면은 이건 조금 곤란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정적분이라는 단어는 좀 별로 그렇게 이렇게 개정된 것을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뭐 물론 246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증명된 이 내용을 같이 살펴봐도 이해는 시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더라도 좀 이렇게 어렵고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원래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사실 이 얘기도 없이 그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많이 퇴색되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 부분의 내용보단 이 부분의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 증명 과정보다는 이 결과를 외워두고 이걸 활용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알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정적분을 그냥 아예 다 배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했었던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적분이 갖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다 너무나 당연하다 하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어. 자, 그럼 지금부터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넘어가면서 보자. 자, 정적분의 뜻. 정적분의 뜻은 원래 이거다. 리미트 시그마. 근데 이제 얘 입장에서 표현을 하자면 정적분의 뜻은 이제 무엇이냐? 일단 표현과 그 기호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 줄게요. 자, 리미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것은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라 라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이게 좀 다르게 보이죠? 높이와 너비를 곱한 것이 a부터 b까지 무한정 더해져 있다. 이렇게 계속 해석을 하십시오. 알겠죠? 이거랑 곱한 거야. 알겠지? 자, 그것을 무한정 더한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약속한다? 라지 f x라는 것을 fx의 부정적 분 중 하나라고 본다면 라지 f b 빼기 라지 f a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전 아까 전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제곱 dx라는 거 할 때 이거 3분의 1 x 세제곱에다가 2 대입하고 0 대입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원래는 여기에다가 이것의 부정적 분 중 하나인 이것에다가 2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걸 빼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c는 어차피 2를 대입하는 과정 속에서도 있고 0을 대입하는 과정 속에서도 있잖아. 어차피 빼주면 이 c는 얘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값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아이예요. 자, 그러니까 이 c라는 것을 내가 고려를 하면서 정적분을 계산할 필요가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없는 셈 치고 계산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0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어차피 0이라고 가정하고서 문제를 풀든 1이라 가정하고 문제를 풀든 10이라 가정하고 문제를 풀든 아니면 적분상수 C라고 놓고서 문제를 풀든 어차피 값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빼는 과정에서 걔네들은 다 나가리가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라지 fx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부정적 분 중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기는 한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 fx를 부정적 분할 때 그냥 상수항 부분 없는 걸로 생각하고서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좋을 거다. 어쨌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이블 포인트 보시면은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46페이지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증명 과정이니까 왜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정리니까 요거는 그냥 그렇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충분하다. 절대로 문제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께 증명하라 라는 그런 미션이 내려지는 일은 없으니까 이건 그냥 부담 없이 읽어보시면 돼요.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뭘 의미하는 건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이블 포인트. 아니 그건 포커스. 여기 넘어가시면 248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바이블 포인트.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고 fx가 이렇게 언제나 양의 범위에만 올라와 있을 때 이때 그 곡선 fx와 x축 및 부직선 x는 a와 x는 b로 이루어진 그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분과 뭐 정적분 사이의 관계라고 하면서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이거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 우리가 그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x dx 이거는 좀 변수가 여기 같이 좀 섞여 있으니까 ft dt라고 쓰겠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라지 f x 빼기 라지 f a라고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와?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 라지 fx를? 다들 왜 그러지? 나 지금 머리가 좀 맹해.
라지 fx가 뭔지 몰라요? 나 지금까지 이거 썼을 때 너희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니? 아이패드. 이거 뭐야 이거 라지 fx가 뭐야 정체가? 그냥 적분이라고 하면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얘 뭐야 정확하게 의미가 뭡니까? 뭐에 대상이 정확히 나와 있어야지. 그래 fx의 부정적분이잖아. fx의 부정적분을 미분하면 뭐가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걸 대답을 왜 못하고 있어? 뭐야? fx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순간 나 지금 등골이 서늘했어요.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거 다 그냥 헛소리 하는 줄 알고. 이런 것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지.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당연히 fx 아니야. 라지 fx라는 건 fx를 적분한 거잖아요. fx의 하나의 부정적분을 우리가 라지 fx라고 늘상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당연히 fx가 나와야지. 얘는요. 이걸 fa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얘가 뭔지를 보세요. 얘는 라지 fx에다가 a를 대입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는 뭐야? x에 대한 식이니 수니? 수잖아. 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돼? 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돼? 수급하기. 하하 0이잖아. 0이잖아. 아 다들 왜 그래?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 어떡합니까? 아 참. 아 근데 이 상태로 못 나가. 너희들 이거 적분 다시 공부하고 이거 지금 fx가 무엇인지 지금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각각 무엇인지 이거부터 지금 다시 제대로 공부해. 다음 7단부터 다시 넘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을 하려면 의사소통이 되어야지. 지금 아예 멍한 상태로 오시면 어떡해요. 내가 예습하라고는 안 해. 복습은 해. 적어도 말귀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는 상태로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자 이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한번 쭉 다시 살펴보고들 오세요. 오케이 수업하실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 지금 오늘 시간에 배웠었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럼 그것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얘의 결과인 이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것은 뭐가 될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자, 이 라지 fx라는 것은 fx의 한 부정적분 형태를 우리가 라지 fx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라지 fx라는 걸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고? fx가 나오고 이 라지 fa라는 것은 라지 fx에다가 a를 대입해서 만든 그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 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2x 플러스 7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7이라는 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뭐 3x 플러스 8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8은 사라졌잖아요. 왜? 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건 없어졌으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 결과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fx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것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고 하면은 이 계산 결과는 무엇일 것이다? fx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가 여기 잠깐만 내가 너무 앞질러서 갔나?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앞질러서 갔네. 이 얘기는 이제 저기 다음 단어에서 나온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뭐 나가는 그 바이블 지금 거기에 순서에 넣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분과 이 정적분 사이에 그 성질 아주 대표적인 성질 중에 하나인 이 친구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라는 것은 이 결과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fx가 나온다. 따라서 그것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것은 fx가 된다. 미분과 정적분 사이의 관계 중 가장 대표적인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학습을 해봤어요. 이해되시죠? 네, 좋아요. 자 그리고 나와요? 어디 나와요? 또? 이거 바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갔어? 두 장 넘겼나 내가? 바로 나오네. 250페이지. 어쩐지 이게 나올 타이밍인데 왜 안 나오나 했어. 자, 그래서 이제 그 250페이지는 바이블 포인트에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죠?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걸 설명해줘야겠다. 순서가 좀 나랑 맞아야 되니까. 자, 일단 정적분과 넓이. 자, 요 그림 1이랑 그림 2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그림 1은 어디에 함수가 그려져 있어요? x축보다 더 위쪽에 함수가 그려져 있죠. 그림 2는요, x축보다 더 아래쪽에 함수가 그려져 있어요. 자, 근데 봐봐, 여러분들.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었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내가 자꾸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얘는 원래 뭐라고? 얘는 태생이 뭐랑 뭐를 곱한 걸? 얘랑 얘를 곱한 걸 이만큼의 구간 동안 무수히많이 더했다. 지금 이 얘기인 거야. 근데 얘가 뭐였지? 찰나의 순간에 x의 변화야. 그게 뭐였어요? 가로의 길이였죠, 그렇죠? 그다음 얘는요? 세로의 길이였단 말이야. 그 높이, 그치? 근데 그게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얘는 상관없지만 얘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x축보다 위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x축보다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 당연히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너네들은 어떤 것을 어떻게 계산하면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어요? 인테그랄? 일단 a부터 b까지는 당연히 동일할 것이고 무엇을 적분하면 되겠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fx dx를 하면은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이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걸 계산을 했다.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 얘는 마이너스 s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a부터 b까지의 정적분 값은 양의 부분에 있을 때는 그 넓이를, 음의 부분에 있을 때는 음의 넓이를 말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의 부분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나온 결과는 마이너스 10. 아 그러면은 넓이에 마이너스 1배를 한 게 마이너스 10이라는 거겠구나. 이 부분의 넓이는 10이라는 거겠구나 라고 해석을 잘 해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뭘 하고 싶은지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 부분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해주면 이 넓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구간을 전부 다 fx랑 가로를 곱한 것으로 넓이를 구하겠다고 그러면 이거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그건 대답할 수 있잖아.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지, 그치? 어떻게 구하는지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이건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얘는 괜찮아. 근데 얘에서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이 그림상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예를 들어 요거를 S1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S2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럼 이 계산 결과가 이 상황에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오케이, 좋아. 잘했어. 얘는 이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S1 빼기 S2일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지. 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정적분의 유래와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야. 이해됐어요? 응. 자 그러면은 내가 이 둘러싸인 부분 S1과 S2의 넓이의 합을 구하고 싶다면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 당연히 요 포인트가 뭔지 그걸 찾아줘야 되겠고요. A부터 C까지는 fx를 적분하나 C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 fx를 적분을 해주든 아니면 fx를 적분한 걸 빼주든 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의미상 얘가 좀 더 적절하니까 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된 거 없지, 그치?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뭐 정적분과 부정적분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은 뭐 어차피 우리 그 아까 정적분과 그 뭐였지?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 거기에서 나왔었던 그 결과랑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다음 정적분의 성질. 예, 정적분이 결국에는 그 부분을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이긴 하지만 대수적으로는 결국 라지 F B에서 라지 F A를 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1번 한번 볼래요. 바이블 포인트에 나와 있는 1번부터 합니다. A부터 A까지 fx, dx 이거는 계산 결과로 따지면 그럼 당연히 뭘 말하는 거야? 라지 F A 빼기 라지 F A잖아.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지. 물론 A부터 A까지 구간의 넓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0이 되겠지. 근데 2번은 조금 이제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로 생각하기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라지 F B랑 라지 F A 사이의 관계로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라지 F B 빼기 라지 F A일 거예요. 좌변은요. 우변은 어떻게 돼요? 일단 마이너스 제외하고 보면은 라지 F A 빼기 라지 F B지. 거기다가 마이너스 1배 하겠다는 거잖아. 어때? 얘네 둘이 똑같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쵸? 아, 식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옆에는 이렇게 적어두십시오. 윗끝과 아랫끝의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 1배다. 윗끝과 아랫끝의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 1배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뭐에서 뭐를 빼는지 순서가 바뀌었잖아. 5에서 3을 뺀 것과 3에서 5를 뺀 것은 당연히 결과가 다르겠죠? 더하기는 상관없지만 빼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가 달라지죠. 따라서 A부터 B까지를 적분하냐 B에서부터 A까지를 적분하냐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좀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된다. 그래서 많이 너네들을 좀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가 뭐냐면 좀 방심해서 좀 풀리게 만드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3일 때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돼라는 뭐 구해야 되는 입장인데 뭐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 요거 적분하면은 요 부분의 넓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지? 근데 이거를 갖다가 3부터 1까지 fx dx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얘가 이걸 의미한다고 잘못 착각을 한다든지 그런 장난들을 칠 수 있어요. 안 속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방심 안 하면 또 이런 거 몇 번 속습니다. 한두 번 정도 좀 속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의식해 주십시오. 알겠죠? 얘가 이 넓이인 거지 얘가 이 넓이인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겠어? 얘는 뭐겠어? 이 넓이에 마이너스 1배,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이거를 해서 얘를 1부터 3까지 fx dx로 만들어줘야만 이게 바로 이 부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이건 패스. 자, 그다음 정적분의 성질. 자, 이 부분에다가 내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것까지도 생각하고서 말씀드렸던 게 그 정적분의 정의예요. 자, 정적분이 원래부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죠?
원래 이 i가 뭐였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것이 원래는 누구였어요? 리미트 시그마였어. 원래 이 i였어. 자, 그러면 이 정적분이 갖는 여러 가지 연산 성질들은 당연히 누가 갖는 연산 성질이랑 정확하게 일치하겠냐? 리미트와 그다음 시그마가 갖는 연산 성질과 정확하게 일치할 거야. 그들의 공통 부분 교집합이랑 일치하겠죠. 그런데 리미트는 사실 뭐 다 괜찮았어. 뭐 더 하든 빼, 곱하든 나중에 실수배를 하든 뭐 어떻게 콜라보를 하든 다 괜찮아. 근데 이 시그마는 상당히 예민한 친구였죠. 더하거나 빼거나 할 때는 합치거나 분리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했는데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때는 그게 가능했어, 불가능했어? 불가능했지, 그치? 대신 실수배는 가능해, 불가능해? 이건 가능했어.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같은 경우에서는 실수배, 그 다음에 그 두 함수의 혹은 두 수열의 합과 차에 대해서만큼은 합치고 분리하는 게 가능했다. 그치? 응. 그럼 당연히 이 정적분도 뭐만 가능하겠어? 실수랑 합차만 가능하겠지. 확인해보세요. 당연하죠, 그쵸? 당연한 얘기가 써져 있지. 맞나요? 응, 그래. 자, 넘어가자. 바이블 포인트 정리가 되어 있겠지. 그 내용 보러 갈 거야. 자, 저기 바이블 포인트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다 증명이야. 근데 우리 증명할 게 뭐 있어? 아니, 뭐 애가 한쪽 생긴 게 리미트 시그마인데 시그마 성질 얘가 그대로 다 따라가겠지. 당연한 거 아니냐, 그치?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보시면 실수배, 합치고 분리하는 거 가능하다. 그치? 합치고 분리하는 거 가능하다. 차, 합치고 분리하는 거 가능하다. 왜? 뭐 때문이다? 얘가 리미트 시그마였기 때문이다. 원래부터 얘는 태생이 리미트 시그마였기 때문에 시그마의 연산 성질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뭐 얼추 정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끝나가는 것 같네요. 어차피 여기 지금 분할된 구간에서 정적분 용어는 여러분들이 이미 뭐 나랑 같이 여기서 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야, 약점이가 잡기에 좀 괜찮은 내용 나와있다. 이거 한번 같이 살펴보고 가자. 자, 약점이어 잡기. 자, 뭐 했는데 벌써 2시야? 1시간이라. 자, 약점이어 잡기에 무슨 내용 나오나 이거.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서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니, 차이가 많죠. 차이가 많지, 그치? 일단 기본적으로 윗끝과 아랫끝이 있냐 없냐의 차이도 있고요, 그쵸? 근데 가장 여기서 이제 얘가 주목하고 있는 차이는 이걸 거예요. 부정적분은요, 적분 변수와 그 다음에 그 안에 적혀있는 그 함수의 어떤 문자로 서술되어 있는지 이거는 정말 중요했었죠. 그쵸? 그래서 인테그랄 EX, DX랑 인테그랄 ET, DT는 서로 결과값이 달라요. 그쵸? 아니, 하나는 X에 대한 녀석이고 하나는 T에 대한 녀석이잖아. 그런데 정적분은 어떨까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EX, DX 이것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ET, DT 두 개는 서로 어때요? 어때? 아, 같겠지. 아니, 야, 생각해봐요. 결국엔 내가 지금 여기서 EX로 둘러싸여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 넓이를 얘기하는데 얘 이름이 X축이야, T축이야. 이 축의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그 문자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졌었어요. 그래서 얘가 T에 대한 식이냐 X에 대한 식이냐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꼼꼼히 따져줬어야 했는데 이 정적분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가능하겠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EX, DX와 인테그랄 0부터 1부터 2까지 ET, DT 이게 서로 연동이 될 수 있는 거야. 0부터 1까지 얘의 넓이에다가 1부터 2까지 얘의 넓이. 아유, 그럼 뭐겠어? 결국 이거 합치면 몇부터 몇까지 누구의 넓이? 0부터 2까지의 EX의 넓이. 이렇게 이제 생각해봐도 되잖아. 또는 이것도 가능하겠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EX, DX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T제곱 DT. 그럼 당연히 이거 뭘 의미하는 거겠냐? 0부터 1까지 EX의 넓이와 0부터 1까지 T제곱의 넓이. 근데 이거는 내가 X로 바꿔서 쓸 수 있죠. 0부터 1까지 X제곱 DX라고 바꿔서 쓸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0부터 1까지 X제곱 더하기 EX의 넓이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문자로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엔 그것은 문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자율성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것이지. 이해됐어요? 그럼 당연히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나올 것 같다. 그치? 문자들을 바꿔가지고 합치고 분리하고 하는 상황이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254페이지 그 후반부터 255페이지 후반부터 256, 257페이지까지 나오는 이 여러 가지의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정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유래와 그 의미, 기하학적인 의미,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다 읽어가면서 끄덕끄덕 하실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뭐 저기 뭐 뒤에 넘어가시면 또 뭐 주기함수의 정적분 뭐 이런 것들도 나와요. 아니 주기함수니까 당연히 뭐 계속 같은 녀석들이 반복해서 나올 테니 사이클 돌겠지, 그치? 이런 것들 내가 다 짚어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서 마무리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면 정적분의 가장 기본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지금 8단원까지는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본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 9단원 9단원은 뭔가 개념이 좀 많이 나온다는 느낌보다는 이 미분이랑 좀 닮은 것 같아. 미분도 사실 우리가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어디에서 배우나요? 그 앞에 그 도함수 정의 뭐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살짝 기본적인 응용이고, 우리가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요거 기본적인 개념 딱 공부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그냥 바로 냈다 활용 들어갔지, 그치? 그러면서 뭐 그래프도 그리고 방부등식에서의 활용도 공부했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었어요. 이 정적분도 마찬가지야. 정적분 우리가 다 기본적인 내용 공부했잖아?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도형들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 9단원에 나오는 정적분을 이용한 여러 가지 문제. 약간 이 문제들의 생김새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랑 좀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냐면 그 우리 이 바이블 기준 3단원 미분계수 딱 처음에 공부했었을 때 했었던 그런 문제들 있지. 그런 문제들이랑 좀 뭔가 느낌상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또 너네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나랑 같이 하나하나 같이 풀어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는 또 그 특징이 있지. 우리 그 3단원에서 풀었었던 문제들 처음에 딱 마주했을 땐 되게 뭔가 좀 두려웠었잖아, 그렇지? 뭔가 좀 생김새도 좀 이렇게 낯설게 생겼고 상당히 좀 무섭고 그랬었는데 몇 번 풀다 보니까 어때요? 완전 뭐 찐따같이 생겼지, 그치? 뭐 맨 물어보는 게 똑같아. 물어보는 게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특출나게 뭔가 좀 엄청 다이내믹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야. 오히려 너네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일 부담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도함수의 활용해서 그래프 그리고 그다음 그 그래프를 가지고 뭔가 해석하고 뭔가 이제 뭐 방부등식으로 활용시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나중에 공부하면 할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면 거기에서는 문제를 훨씬 더 딥하게 어렵게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3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는 처음에만 약간 좀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그거는 해보다 보면은 맨 똑같은 것만 물어봐. 질려. 그러니까 지루한 그런 이제 문제들이 된다. 그래서 이 단원도 마찬가지야. 9단원도 결국 처음 문제 딱 봤을 때는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하다 보면은 얘네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약간 수투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 진짜 적분은. 오히려 이 수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어디서 나온다? 너네가 의외로 제법 쉽게 공부했었던 그래프 그리는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죄다 나온다. 알겠죠? 그것만 좀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에 8단원까지 복습 제대로 해가지고 와. 당장 내일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숙제 또 나가니까 그 숙제 받아가시고요. 알겠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는